마을에는 추운 겨울만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얇은 옷을 껴입고 추위를 녹일 불꽃을 기다렸죠. 체감 온도를 실제로 높여줄 능력 있는 지도자가 나타나기를 목매어 기다렸습니다. 마을 중앙에는 거대한 경제 온도계가 서 있었습니다. 마을의 따뜻함, 즉 실제 경기가 어떤지를 재는 중요한 도구였죠. 추위에 지친 사람들은 아침마다 그 온도계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온도계 눈금이 올라가야 모두가 따뜻해질 수 있으리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을의 추위는 그대로였습니다. 시장에는 온기가 없고 사람들의 지갑은 텅 비어 있었죠. 사람들의 씀씀이는 줄어들고 자영업자들의 폐업은 날로 이어졌습니다. 청년들의 좌절과 노인들의 곤고함이 마을 전체의 한숨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 지도자가 나타나 온도계 밑에 작은 화로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는 화로에 작은 불을 지폈습니다. 자, 이제 온도가 오를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따뜻함을 실감할 것입니다. 나는 과거 지도자들과 달리 여러분을 진짜 따뜻하게 해줄 능력이 있습니다. 새 지도자가 힘차게 외쳤습니다. 드디어 온도계에 빨간 눈금은 힘차게 상승했고 새 지도자는 사람들에게 소리쳤습니다. 보십시오. 온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모두 따뜻합니다. 경기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온도계는 연일 뜨겁다고 하는데 그들의 발밑은 여전히 얼음장 같았기 때문입니다. 자영업자도 청년들도 노인들도 모두 추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지도자에게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지도자님, 이 불은 온도계를 따뜻하게 할 뿐 마을을 실제로 따뜻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온도계 눈금과 실제 체감 경기 간 간극이 너무 큽니다. 진짜 추위에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난로를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온도계 눈금의 의미가 모두에게 진실이 됩니다. 새 지도자는 웃었습니다. 마을 전체에 난로를 설치하는 것보다 온도계 눈금을 올리는 것이 훨씬 빠르고 보기 좋지 않습니까? 비용도 적게 들고요. 지도자의 등 뒤에서 온도계 눈금은 최고점을 찍었지만 마을의 추위는 안타깝게도 계속 깊어만 갔습니다. 앞서 얘기는 온도계 밑에만 떼는 불, 주가와 실물 경제의 착시 위험이라는 주제를 상징적으로 그려본 것입니다. 여러분, 온도계는 온도를 재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 추운 방에서 고생하는 사람들을 두고 온도계 밑에 불을 떼서 온도계 눈금만 올리고 나서 여러분, 이제 따뜻하죠? 하고 묻는다면 아마 모두의 비웃음을 살 겁니다. 온도계의 눈금이 아니라 사람이 느끼는 체감 온도가 진짜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경제에서 이 온도계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주가입니다. 주가는 실물 경제의 체온을 보여주는 지표, 즉 경제의 온도계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여러모로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기 어렵고 자영업자는 매일 밤 폐업을 걱정하며 가게는 부동산 대출 이자와 사교육비 부담에 허덕입니다. 실질 임금은 오르지 않고 소비자 물가는 높습니다. 그런데 뉴스를 켜보면 주가만 연일 상승세입니다. 이 괴리를 보며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도대체 누구의 경기 회복인가? 나는 불행한데 소수의 자산가들만 희희낙낙하는가? 실물 경제는 여전히 냉랭한데 온도계만 뜨거워지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 그리고 일부 증권사들은 이제 주가가 다시 오른다. 앞으로도 계속 오른다고 앞다투어 낙관적 전망을 내놓습니다. 세제 혜택, 공매도 제한, 정책성 펀드 등 주가 부양을 위한 다양한 불쏘시개를 동원합니다. 물론 정책적 의도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심리 회복, 시장 활성화라는 명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순서입니다. 사람들이 추워하면 따뜻한 난로를 켜야지 온도계 밑에만 불을 떼는 건 잘못된 처방입니다. 주가를 올리는 데만 집중하면 단기적으로는 경기가 따뜻해진 듯한 착시를 주지만 근본적으로는 실물 경제의 체감 경기는 그대로입니다.
실물 경제가 따라오지 못한 채 주가만 오르면 그 상승은 지속 불가능한 거품이 됩니다. 이는 역사적으로 여러 번 반복되었습니다. 1980년대 일본, 2000년대 초 닷컴 버블, 2010년대 중국 부동산 시장 모두 온도계 눈금이 실제 경기보다 높았던 사례들입니다. 자산 거품은 투자자의 불안 심리를 이용합니다. 남들도 산다는데 나만 빠질 수 없지. 이른바 포모 현상입니다. 이때 정부와 언론이 함께 괜찮다는 신호를 보내면 온도계 밑의 불길은 더 거세집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인위적인 불길은 실제 경기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결국 온도계를 녹입니다. 거품은 무너지고 국민은 더 큰 상처를 입습니다. 자산 가치는 급락하고 가계부채는 폭발하며 실물 경제는 이미 크게 손상된 뒤입니다. 정책 신뢰는 무너지고 국민은 이번에도 정부가 또 속였다고 느끼게 됩니다. 온도계의 눈금을 조작하려는 시도는 결국 온도계 자체를 부숴버리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진짜 난방일까요? 그것은 사람들의 소득과 일자리, 복지의 온도를 높이는 일입니다. 기업이 혁신하도록 돕고 구조 조정이 제대로 작동하게 하고 청년과 중소기업이 경쟁력 있게 성장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경제의 체온을 진짜로 올리는 길입니다. 정부 정책은 온도계 눈금이 아니라 사람들을 실제로 따뜻하게 해야 합니다. 주가는 그 결과로 따라오는 것이지 그 자체가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말과 마차가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마무리입니다. 온도계는 실제 기온을 보여주는 도구일 뿐이며 난방이야말로 사람들을 실제로 따뜻하게 하는 도구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온도계 밑의 격불이 아니라 마을 전체에 걸쳐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서 느껴지는 진정한 온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